안녕하십니까. 오늘은 PC방에서 미성년자인 청소년이 야간에 출입을 한 경우에 받는 법적 불이익과 그에 따른 구제 수단 내지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은 PC방 출입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밤 10시까지. 밤 10시가 넘으면 이제 원칙적으로 출입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출입하려고 하는 인원에 대해서 대상자에 대해서 이제 미성년자인 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말로 물어봐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연령에 대한 확인 의무는 의심이 있는 경우에 적어도 주민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 뭐 운전면허증 등등에 의해서 그 연령을, 나이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사건화가 되면 그 당시에 근무자가, 그러니까 그 출입을 하도록 허용한 그 근무자가 그 대상자에 대해서 그 인원에 대해서 출입자에 대해서 그 연령 확인 의무를 다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출입자가 청소년이더라 라거나, 또는 이제 근무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뭐 누군가 들어왔는데 몰라서 뭐 봤는데 나중에 봤더니 뭐 미성년자인 청소년이 들어와 있더라,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핵심적인 쟁점은 당시 근무자가 출입한 인원에 대해서 연령 확인 의무를 다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반이 인정이 되면 뭐 그 행위자, 직접 위반한 행위자입니다. 그 사장님이나 누구 사장님이든 뭐 종업원이든 다 불문하고, 그 직접 위반한 행위자, 그러니까 신분증 확인을 안 하고 출입을 시킨, 그러니까 그것도 제대로, 그러니까 다 했는지 여부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신분증 확인을, 연령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반한 그 허용시킨 사람, 그 사람이 원칙적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사처벌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30에서 100만 원의 이제 그 벌금형을 받게 되고, 통상 이제 경찰에서 이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경찰에서 이거를 기소 의견으로 재판에 넘겨달라라는 의견으로 이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사건을 보내면, 사건을 송치하면 검사가 구약식 기소, 구약식명령 청구, 이렇게 해서 벌금에 처해달라, 서류로만 판단해서 선고를 해달라고 해서 법원 판사에게 그 사건을 다 보내면 서류 재판입니다. 서류 재판. 그래서 법원 판사는 그 서류만 보고 바로 이제 벌금형을 선고하게 되는데, 이 상황에 따라서 뭐 30이나 50만 원, 1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을 이제 선고를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것은 약식입니다. 그러니까 얼굴도 안 보고 이제 그 재판을 받아서 형을, 여기서는 벌금형을 이제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검사가 이렇게 재판에 넘기지 아니하고 혐의는 인정이 되는데, 미성년자인 청소년에 대해서 연령 확인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출입을 시킨 것은 인정이 되는데, 당시에 여러 가지 정황들, 뭐 그 미성년자한테 신분증 제시 요구를 했더니 제시를 했고, 근데 그 신분증이 뭐 다른 사람의 그 신분증이거나, 또는 그거를 적극적으로 위조를 했다거나 등등의 사유로 또 그 영업 주측을, 그러니까 종업원까지 포함해서 그 적극적으로 기망을 해가지고 이 PC방을 이제 들어오려고 했다, 출입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인정이 되는 등,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혐의는 인정이 되지만 이거를 굳이 재판에 넘겨가지고 전과 기록, 그러니까 벌금형이라든가 이렇게 전과 기록을 받게 할 필요가 있을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해서 그 재판에 넘기는 거를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 그래서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걸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 없음, 무혐의, 이거와는 다르게 혐의는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참작 사유가 있고, 이래서
재판에 넘기지 않는 거죠. 기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소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벌금 없습니다. 10원도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소유예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중간 선상에 있는 겁니다. 혐의가 없다, 무혐의다. 그 위에 기소유예라고 하는 것이 있고, 다음에 재판에 넘겨지면 통상 이제 약식으로 해서 30에서 100만 원의 벌금이 나온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행정처분을 경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버리면 그 법률의 명시적 규정에 의해서 물론 이제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이 검사가 당시에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고려할 만한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기소를 유예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기소유예 처분이 이러한 그 관련 증명을 이제 관할 시군구청에다가 이제 주면 제출을 하면 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당시의 정황이 인정되어졌다는 이유로 원래 규정되어 있는 그 행정처분의 2분의 1까지 이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형사처벌로서 벌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안 나오고, 또 행정처분이 절반으로 2분의 1로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사적으로 이렇게 벌금형을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행정처분은 그 종업원이나 뭐 누가 받는 게 아니라 오로지 사업자가 받는 겁니다. 영업주가. 그러면 영업주는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10일 받거나 또는 그 과징금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무적으로는 뭐 영업정지 10일 이렇게 뭐 할 수도 있고 과징금 50만 원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종류와 정도는 행정청의 정당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 10일 이렇게 뭐 해도 어떻게 보면 무방할 수도 있겠지만, 또 실무적으로는 이제 행정청에서 사업주한테 영업정지 10일 받을래요? 아니면 과징금 50만 원 받을래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선택하라고 해서 편의상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업주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될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벌금형을 이제 받았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행정처분을 이제 경감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벌금형을 받으면 행정청에서는 이제 영업정지 10일 받을래요? 과징금 50만 원 받을래요?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런데 그거와 별개로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 사업주이든 뭐 종업원이든 이제 그 형사 절차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버렸다면 이 기소유예 처분을 근거로 해서 2분의 1로 줄어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최초의 영업정지 10일이 영업정지 5일로, 최초의 과징금 50만 원이 과징금 25만 원으로 이렇게 2분의 1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감경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주 측 입장에서는 이 미성년자인 청소년을 PC방에 야간에 출입을 허용시킨 사람이 누구인지와 전혀 관계없이 그 행위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게 일단은 가장 유리할 것이고요. 왜냐하면 벌금이 안 나오고 기소유예 처분 증명서를 행정청에 갖다 주면 영업정지 10일, 과징금 50만 원이 이제 2분의 1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불복하는 방법은 아까 약식입니다. 법원 판사가 그 판결이 아닌 약식 명령의 형식으로 벌금형을 선고를 하면 벌금형 만약에 100만 원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거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 재판이란 걸 청구를 해서 나는 정식으로 재판을 받겠다, 약식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법원에 출석해서 판사 얼굴 보고 검사 얼굴 보고 거기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감경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감경되지 않고 그대로 확정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약식 명령에 의한 벌금형 그대로인 거죠. 약식 명령 100만 원이면 그 정식 재판을 청구해도 그대로. 근데 또 더 무거운 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불이익변경 원칙이 이제 폐지돼서 조금 더 무거운 형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근데 보통은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뭐 약식이라는 그 약식이 그 벌금형을 이제 법원 판사가 서류로만 이렇게 판단했는데 그 자체가 이 사안이 사실관계가 비교적 그 분명하고 경미한 사건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대부분은 어떤 그 여기에서 어떤 뭐 사건이 뭐 복잡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거의 그대로 인정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 영업정지 여기서 10일인데 10일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이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그 행정심판 청구를 하면서 그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의, 최종적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을 해서 그 집행정지 신청 결과 이제 인용 결정을 받으면 오케이, 떨어지면 이제 영업정지가 집행이 되는 것이 정지가 돼가지고 계속 영업을 하는 거죠. 계속 영업을 하고 그 행정심판 청구 결과 2, 3개월 후에 나오는 행정심판 청구 결과 이제 감경을 한다라고 하면 뭐 영업정지 원래는 10일이었는데 뭐 5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감경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또 기각한다 해서 이제 감경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청구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해서 행정심판 청구할 때는 나한테 한 행정처분, 영업정지 처분이 어떠한 점 때문에 위법 또는 부당하고 그 위법 또는 부당한 그거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당사자한테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증거들은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행정심판을 이제 청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감경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감경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정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불복 방법이 있고요. 물론 이제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도, 과징금 50만 원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심판 청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무에서 보면은 보통 PC방에 대해서는 다른 업종과 달리 여기서 이제 50만 원의 처분을 받아버리면 비교적 좀 경미하다고 판단이 되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과징금 50만 원 처분에 때문에 이제 불복하는 경우는 거의 좀 드물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드물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PC방에 야간에 미성년자인 청소년이 들어와서 적발이 됐다, 단속이 됐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최상의 방책은 뭐냐면 형사 절차에서 이제 행위자도 벌금이라든가 이런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무혐의나 혐의 없음 똑같은 건데요. 예, 무혐의, 혐의 없음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그러면 벌금 안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도 절반으로 줄어드니까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만약에 벌금형이 만약에 나온 것이다, 이 기소유예가 아니고 벌금형이 나온 것이다 라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이기 때문에 정치판을 청구하고, 벌금형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영업정지라든가 이러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와 별개입니다. 별개로 행정심판하고 집행정지 이런 걸 통해서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감경받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기소유예 처분이라든가 이렇게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일반적으로 양형 자료라고 해서 행위자의 그 반성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출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보는 것밖에는 현실적으로 다른 그의 방법은 이제 사실상 없다고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는 것이 가장 낫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그 PC방 야간에 청소년이 출입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그 영상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그 댓글 남겨주시면 대댓글 방식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